일본은 종이 서류 문화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인터넷이 보편화했지만 팩스를 이용해 종이 서류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팩스 문화가 사라질 징조를 보이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팩스를 안 쓰게 돼 축하를 위해 수도에 있는 대사가 저녁 모임을 열어줬다. 지난 13일 외무상을 지낸 고노다로 일본 중의원이 트위터에 작성한 글입니다. 고노다로 의원은 외무상을 지내기도 했으나 최근까지 일본 정부에서 행정규제개혁 담당상을 맡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의 눈에 이 팩스 문화가 어지간히 답답하게 느껴졌던 모양인 듯합니다. 기존 근무 환경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늘었는데요. 그는 이 원격근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팩스를 꼽기도 했습니다. 팩스 대신 이메일을 사용하면 안 되냐는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할 정도로 팩스 문화를 바꾸자는 것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자연재해 등의 비상시기, 국민사업자의 서류 접수, 보안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5개 예외 조건을 빼고 팩스 대신 이메일을 사용할 것을 각 중앙부처에 제안했는데요. 그는 일본에 있는 각국 대사를 만나면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에 있는 팩스라는 기기가 일본에선 지금도 매일 사용된다는 야유를 듣는다며 팩스라는 물건에 대해 이제 일본관과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팩스 이용 문화 철폐 정책은 본격 추진 한 달 반 만에 각 부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메일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등의 반대 의견이 400여 건이나 접수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무성이 팩스 이용 철폐에 앞장서면서 말하자면 축하연을 열었다는 겁니다. 언뜻 살펴보면 과해 보이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환영하는 데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일본 IT 미디어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팩스 보급률은 31.3%에 달한다고 합니다.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5 등의 가정용 게임기 보급률이 31.7%인데 이와 비슷한 셈입니다. 기업에서의 팩스 사용도 또한 높은데요. 회사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네트워크 산업협회의 지난해 7월 조사에 따르면 49.7%가 팩스를 일터에서 사용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루 2번 이상 보내고 하루 2번 이상 받는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고받은 서류 중 보고 등의 연락 서류가 62.4%로 가장 많았고 수발주 서류가 50.3%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면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보건소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팩스로 신고서를 보냈습니다. 도쿄도가 당일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시간은 오후 3시 전후인데도 팩스 보고 마감 시한은 오전 9시였는데요. 담당 직원들이 31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19개 항목을 재확인하는데 6시간이 걸려서였습니다. 사실상 전날 밤 통계를 다음날 오후 3시에 발표하는 셈이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전국 155개 지자체의 감염자 정보를 모두 취합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2개월 걸린 보고서가 일본은 7개월이 걸린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본에서는 팩스가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 같다는 의견도 상당한데요. 아사히 신문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2%가 팩스가 앞으로도 남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라질 것이라는 응답 68%의 절반이지만 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55%가 팩스를 쓰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사용 빈도는 수 개월에 1회, 월 1회 순이었지만 일주일에 여러 차례와 거의 매일 팩스를 쓴다는 응답도 12%와 5%에 달했습니다. 팩스의 용도는 거래처와 업무 관계가 50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게에 주문을 넣기 위해가 382명, 행정 및 공공서비스 이용이 167명이었습니다. 공적인 업무 용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인데요. 반면 친구와 안부를 주고받기 위해와 신문이나 잡지에 투고하는 용도는 139명과 100명이었습니다. 한편 팩스의 장점으로 의외로 간편함을 꼽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우편보다 간단하다가 836명, 써서 바로 보낼 수 있어가 694명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아 전자메일을 사용할 수 없어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6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점을 딱히 꼽을 수는 없지만 뭔가 있다라는 응답이 244명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도 팩스의 불편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팩스를 쓰지 않거나 쓰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이메일로 해결되기 때문과 라인 메신저로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03명과 238명에 달했습니다. 이바라키현의 59세 여성은 구청과 동사무소만이 아직도 팩스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편의점까지 가서 팩스를 보내지만 기계에 정보가 남을까 불안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팩스를 고집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는 찾기 힘든 온기 때문이었는데요. 효고의 69세 여성 독자는 국하이 때면 자신이 지은 하이쿠를
선생님께 팩스로 보내 회원들이 함께 작품을 감상한다. 모임이 끝나면 달필인 회원이 작품을 정갈하게 써서 팩스로 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메연의 52세 여성 독자는 언제가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손글씨가 주는 따스함은 어딘가 편지와 닮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의 67세 여성은 매년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일 축하 카드를 손으로 직접 그려 팩스로 보냈다.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소중히 갈무리에 둔 손주들의 팩스 축하 카드를 보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팩스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생각과 입장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편 일본 네티즌들 또한 팩스와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팩스를 남기려 한다면 남기기 위한 이유도 분명 많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도 이번에 원칙적으로 메일로 전환한 것은 관공서 전체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관공서든 회사든 개혁에는 총수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 외무성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공서 및 업계에 파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메일로 전환한 것만으로 IT화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툴이 생겨나고 있고 그것이 업무 효율화로 이어지고 있다. 메일 활용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개혁도 기대하고 싶다. 또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관공서라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금 낭비를 줄이는 것이고 기업이라면 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그 관점을 잊지 않고 디지털화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고노 씨도 말했지만 이런 개혁이 현장에서는 힘들다.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해보면 의외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다만 하다 실패했을 때의 책임을 생각해서 몸을 사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몸 보신보다도 리스크를 취해서라도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겠다고 결정한 고노 씨와 같은 자가 없다면 개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시다 씨는 규율을 지키고 정해진 룰을 준수한다고 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원칙적인 일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인상은 있다만 기존의 룰 모두 정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절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팩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메일이라면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면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편 팩스 쪽을 사무 쪽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아직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팩스와 메일의 차이가 아니라 회사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제대로 메일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팩스 폐지가 기사가 되는구나.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는데 팩스 폐지가 종이 절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십 년 전부터 복합기를 사용하고 있었지. 팩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면 팩스로 받아서 그것을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는 것도 저장된 데이터를 PC로도 볼 수가 있다. 메일을 넘어 더 고도의 작업을 할 수도 있다. 만일의 경우에도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낮다. 메일로 끝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 전화 회선을 사용할 수 있다면 팩스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닌 리스크의 분산에 그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서투른 일이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메일은 증거가 남을 수 있으므로 팩스로 하려는 기업이 분명 있다. 또 관청이 메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팩스로 남기려 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은 사회를 포함한 어떤 프로젝트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개최자는 첨단 기업의 젊은 층의 사람으로 보였다. 일단 그는 시작부터 룰 만들기와 정비를 실시했는데 처음에 한 일 중 하나가 팩스에 의한 연락 금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보 공유에는 유해무익과 이에 대한 이유가 설명돼 있었다. 요즘 시대 팩스는 있지만 PC는 없다고 하는 사업소는 없지 않을까? 메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팩스도 현역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일 거다. 우리 회사에서도 팩스 송신은 거의 하지 않지만 수신은 가끔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팩스가 우수하기도 하다. 모국에선 팩스가 박물관밖에 없다는 발언은 국가가 가난해 팩스가 보급되기보다 먼저 메일로 끝낼 시대가 왔다고 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업무 효율이 좋은 쪽을 택한다는 것. 일단 코로나 감염 상황 보고는 팩스보다 웹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팩스를 보내면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종이 사용도가 높아지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우선 종이 사용을 낮추고 효율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고노 의원이 외친 팩스 대신 이메일 쓰기가 일본 관가에서 얼마나 이뤄질지를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